대한민국이 이룩한 초고속 경제성장. 그 성과의 숨은 주역은 근로자들이었습니다. 하루 깨어있는 시간 중 반 이상은, 그리고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일을 하며 보내는 근로자들. 앞만 보며 달려왔을 많은 근로자들에게 다가온 현실. 직업병,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직업병이 걸린 사람이 바로 내 부모, 내 형제, 또 내 자식일 수 있다는 거고요. 늦은 저녁, 이때부터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동대문 야간시장. 이곳에 낮밤이 바뀐 생활을 하는 야간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힘쓰다 보면 어깨도 아프고, 근데 봉투 이렇게 저런 거 드니까 어깨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이러니까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자야 할 시간에 강제로 깨어있는 생활. 이상 증세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피곤이 누적되니까 일단 많이 여기저기 아프죠. 다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일어날 때게 많이 자도 피곤해요. 7시간 자도 피곤내고 8시간 자도 피곤내고 가끔씩 잘 때게 일하는 꿈도 꾸고. 야간 근무자들은 주간 근무자에 비해 어떤 신체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극심한 전역형인 경우에는 이제 이런 생활이 이렇게 크게 힘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뭐 하루아침에 느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이제 별로 불편한 걸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이런 분들은 이제 피 검사나 이런 검사를 해보면 여러 염증 마커들이 증가돼 있고, 그러는 혈당이 올라가 있고, 이런 이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4시간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투를 벌이는 병원의 응급실. 이곳의 원무과에도 야간 근무는 필수입니다. 주간 근로자들이 퇴근할 저녁 6시, 야간 근무가 시작됩니다. 이제 돈이 맞나 안 맞나도 체크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부터 이제 교대하고 저희가 이제 업무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대부분 앉아서 하는 일이라 겉보기엔 쉬운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응급한 환자를 맞이해야 하는 상황. 응급실 역시 환자들은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때로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원무과 역시 잠시도 자리를 비우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여기 응급실 업무과다 보니까 환자분이 위급한 환자분들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군대로 얘기하면 5분 대기죠? 때늦은 끼니는 일상이 됐고, 식단도 빨리 먹을 수 있는 배달 음식 외엔 선택권이 없습니다. 밤에 하는 업무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감이 점점 쌓여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밤근무도 마다하지 않지만 정작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없는 그들. 우리나라에는 100만 명이 넘는 야간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야간 업무. 정확함을 요구하는 업무다 보니 마지막 교대까지 집중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수고들 하십시오. 네, 잘하십시오. 낮밤의 생체 리듬을 바꿔야 하는 야간 근로자들. 건강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주간 근무자와 야간 근무자의 스트레스 지수와 피로도를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른손 한번 주시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병원 업무로 늘 바빴던 근무자들. 수많은 고객을 상대하며 스트레스가 쌓여왔지만 자신의 상태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업무를 하는 야간 근로자들은 주간 근로자들보다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건강도 나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로도가 높은 상태로 피로감, 수면장애,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왔을 때 대체할 때 좀 많이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그런 게 좀 많이 그래서 높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야생에서 호랑이를 만났다. 그럼 그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야 재빨리 대응하고 도망을 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만성적으로 지속이 된다거나 강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지면서 우리 몸에 많은 무리가 오게 됩니다. 간호사들 역시 대표적인 야간 근로자입니다. 밤근무는 그들에겐 피할 수 없는 숙명이자 일상입니다. 3교대로 짜여진 업무 환경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간호사들. 지금 저희 선생님들 중에 가장 많이 겪는 문제는 수면제를 복용하고서 지금 수면을 취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병원이다 보니까 이제 호흡기 질환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약간 이 3교대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이제 여자의 생리적인 문제라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경험하시는 선생님들 계시고, 요통 뭐 그런 다 나타나는 문제니까. 실제로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009년 한 의료원의 간호사들에게 집단 유산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지난해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간호사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야간 근무를 포함해 업무상 산업재해임이 인정된 겁니다. 유럽에서 이제 장기간 한 수십 년간 야간 근무를 한 여성 근로자한테 유방암이 많이 발생해서 이런 것이 이제 야간 근무하고 관계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야간 근무도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좀 근무를 하도록 하는 그런 그 대책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쪽의 직업병이 앞으로도 증가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직업병의 치명적인 위험이 알려진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그것은 27년 전 한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180여 명 근로자들의 목숨을 빼앗은 원진 레이온 사건. 7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 숨 한 번 더 크게 쉬어봐요. 다리 한번 들어봐봐. 이모차이 오른쪽 다리요. 들어봐요. 그래요. 왼쪽은 자 해봐.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일을 하신지 기억나세요? 네, 나한테 지금 까먹었어요. 예. 어디요? 케이크 찍어내오려. 네. 그거 운반하는 거였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인견사 공장에서 15년간 일했던 김문철 씨. 그는 다발성 뇌경색으로 투병 중입니다. 내가 붙잡아줘. 말 받라. 의심병도 많아. 자기 어떻게. 말 걸치지. 알았어. 이거 어떻게 낫지? 알았어. 이렇게 넘어가지. 넘어가. 엄청 크게 떠. 오늘 눈도 잘 뜨네. 눈 잘 떴어. 이 사건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88년. 인견사 생산 공장이었던 원진 레이온 근로자들에게 집단 마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펄프와 이황화탄소를 혼합해 실을 뽑아내는 작업을 했던 근로자들. 안전장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근로자에게 노출됐던 유해가스의 실체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기 위해 썼던 사연화탄소, 요거의 원료가 되는, 독가스의 원료가 되는 물질이 사실 이황화탄소입니다. 그 위험성을 미리 알았더라면 지금의 고통은 없었을 겁니다. 아유. 건강한 삶은 원진 레이온 피해자들에겐 불가능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좋아질 가능성은 사실은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보존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폭로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초신경 관련 질환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잠깐 설명드린 그런 정신신경계통의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증이라든가 이런 질병들은 계속 진행을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27년) 전 처음 알려진 원진 레이온 사태. 그 고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1966년에 설립돼 1993년에 문을 닫은 원진 레이온. 1,500명의 근로자가 일하던 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취급했던 원료가 문제였습니다. 원래 이산화탄소 자체는 무색무취라고 그래가지고 색도 없고 냄새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지금 여기 굴뚝에서 연기가 나가는 게 보이는데, 요게 이제 그 배출할 때는 그 새가 지나가다가도 그 자리에서 또 떨어지는 이 정도의 이제 굉장히 독한 가스죠. 원진 레이온은 당시만 해도 연간 4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하는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직업병이 알려지기 전에 그때 초창기 때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그 선망이 되는 어떤 이런 회사였습니다. 도농리서부터 청량리까지 그 원진에서 급여, 그러니까 월급이 나오는 날은 전부 다 흥청거릴 정도의 어떤 이런 그 대단한 회사였었고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재앙. 그것은 현실이 됐습니다. 쳐봐, 탁탁탁. 네, 5, 6, 7. 50여만 제곱미터에 달했던 공장 부지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원진 레이온은 사라졌지만 그 피해자들에게 아픔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터에서 자기가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일이 벌어지는 거가 다시는 이 땅에서 또 원진 레이온 같은 그런 직업병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그 건강한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일터가 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원진 레이온 직업병 참사를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 형태의 변화로 인해 다행히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매일 250명이 부상당하고 5명이 사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의의 사고는 시간과 장소는 물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꼭 따라다닐 거야? 4년 전 발생한 안전사고로 2팔을 잃은 박찬정 씨.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행. 그는 한 번도 자신이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공사장에서 일하게 된 박 씨. 현장에서 차단되지 않았던 전기로 인해 사고가 난 건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남은 상처가 그날의 참혹함을 보여줍니다. 아니, 걷어 올려봐요. 걷어 올려. 다리가 양쪽 다 이래요. 이게 지금 왜 그런 겁니까? 전기 빠져나오는 거지. 안전사고는 그렇게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안전교육은 받지요. 받는데 뭐 사고는 순간이지요. 우리 같은 경우는, 나 같은 경우는 0.0001초지. 딱 고압에 터치되자마자 그냥 떨어져 꼬꾸라지니까. 걸어 다닐 수 있게 된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박 씨에겐 24시간 함께하는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는 음료수 한 잔 마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순간 변해버린 자신의 낯선 모습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기막힌 현실을 인정할 수 없어 매일 밤 수면제와 진통제로 연명했습니다. 극단적인 마음을 먹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침상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서 한 1년 넘어 그 정도 했었어요. 나중에는 그냥 차차 먼저 일어나 앉는 연습하고 또 침상에서 서는 연습하고 맨날 걸는 연습 1시간 2년 넘어 걸렸어요. 그렇게 그는 차츰 새로운 인생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두려워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그가 외출을 할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우울하고 그러진 않아요. 맹랑해요. 다 잊어보고 그냥 사는 거예요. 불의의 사고는 한 사람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직업은 다양해졌습니다. 고객의 아름다움을 위해 생겨난 신종 직업과 함께 새로운 직업병도 나타났습니다. 이걸 찾고 있어. 한 고객당 최대 2시간 정도 걸리는 손톱 손질 시간. 섬세한 작업인 만큼 눈의 피로도가 높아집니다. 저는 눈이 많이 아파요. 의외인데 손목이 아니고 왜 눈이? 조그만 것을 쳐다보고 집중을 하니까요. 그리고 자칫하면 이제 위생상 좋지도 않고 피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것 같아요. 하루에 많게는 12명 정도의 고객을 상대하다 보면 근무 시간 내내 앉아 있어야 합니다.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있어 거북목 증후군 증상도 나타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갖가지 화학약품으로 만들어진 매니큐어들을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잠시 그만둬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임산부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그러니까 이거를 시술을 좀 많이 안 하시려고 하시고요. 그러니까 매니큐어 냄새가 좀 화학 성분 때문에 약간 독하다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잘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임신을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일을 잠깐 중단하셨다가 출산하고 다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서울의 한 미용실. 미용사들도 직업병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지문은 좀 있네요. 지문이 있고 흉터 그 일반인들하고 좀 다르죠. 네. 요런데 네네네. 좀 그럼 이제 후회하신 적은 없어요? 다른 직업을 가끔 있어요. 어떨 때 그러면? 밥 먹고 하루 종일 일하고 뭐 이럴 때. 네. 미용사들은 업무의 특성상 서 있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장시간 서 있다 보니 미용사들에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직업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쪽에 신발 벗으시고 중간에 올라가실까요? 주로 많이 서서 일을 하시는 분이네요. 네, 미용. 하루에 얼마 정도 서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9시에서 오후 저녁 9시까지요. 그 12시간이네요? 예, 근데 이제 쉴 때도 있고 손님 많을 때는 계속 서 있을 때도 있고. 일을 하고 나면 다리가 땡땡 부어요. 붓고. 예, 그것도 저녁에 잘 때는 저릴 때가 있고. 자, 먼저 뒤돌아 서실까요? 하지정맥류. 미용사들에겐 자주 나타나는 직업병입니다. 왼쪽이 좀 많이 부은 것 같아요. 이쪽이요? 예. 보기에도 왼쪽이 지금 더 혈관들이 많이 보인다, 그죠? 예. 왼쪽은 고장이 났네요. 이렇게 이제 빨갛게 역류하는 게 보입니다. 보기 싫은 혈관이 좀 많이 있어요. 그녀에게 찾아온 직업병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종 직업의 경우 병이 발생하면 그 부담이 개인의 몫으로 돌아가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직업병은 신체를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서 직업병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직업의 그 형태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직업병의 부위나 양상이 좀 달라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업이 다양해지고 새로운 직업병도 늘고 있지만 산업재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 근로자의 약 7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직업병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률도 OECD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최대 4배가량 높습니다. 산업 선진국으로 가기엔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경제 발전이 이루었는데 그 후속적으로 따라가야 될 근로자의 건강 안전 문제가 제때 잘 따라가지 못한 거죠. 아마 지금 적절한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이 경제 수준이나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뭐 거의 모든 것이 선진국 수준이지만 이 직업병이나 산재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선진국의 한 3분의 1 정도, 30% 정도 수준이다. 이탈리아 볼로냐. 유럽의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직업병의 위험성을 알고 예방과 대안 마련에 힘써왔습니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스포츠카 생산 공장. 이 회사의 경영 철학은 자동차를 만드는 근로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경영이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어낸다는 믿음으로 운영 중입니다. 특화된 기술력을 갖춘 525명의 근로자들이 최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모든 공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작업 환경. 근로자 중심으로 공장을 설계했습니다. 높낮이만 조절하면 바닥을 이게 조립을 할 때는 그 근육의 자세가 불편한 자세가 계속되고 그래서 이제 또 돌아가는 시스템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이런 시스템 덕분에 근골격계 관련 질환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Lamborghini is working to avoid disease in the work-related station, starting from a preventive action. In the early phase of a design of a new product and design on a new line, we are making simulation with a 3D software, which is simulating the line and simulating the assembly phase in order to understand if there can be potential criticities, in order then to influence the design of the product or the design of the equipment, manipulator and line in order to minimize the risk. 유럽의 선진국들은 언제부터 직업병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철저한 예방에 힘써 왔을까요? 18세기 유럽의 직업병에 대한 인식은 이탈리아의 한 의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 라마치니 초판 그림입니다. Yes. No, in Latin. In Latin. It's written in Latin. 라틴 말로 쓰여진 1700년에 출간된 라마치니 선생님의 첫 번째 책입니다. 산업보건 분야의 아버지라 불리는 라마치니. 그는 1700년대에 직업병이란 의미를 최초로 만들어냈습니다. 라마치니의 직업병 책에는 직업이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그는 고향 주변의 모든 일터에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원인을 조사했고 특정한 질병이 직업과 관련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다양한 직업들에 대한 증상과 치료법까지 수록된 이 책은 산업보건의 기초자료가 됐습니다. 73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는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심리적 스트레스나 사무직 건강장애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책은 발간되자마자 전 세계 다양한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라마치니의 책으로 시작된 직업병에 대한 인식은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1906년) 국제산업보건대회가 처음으로 이탈리아에서 열렸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근로자의 건강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계기로 직업병에 대한 체계적 연구도 시작됐습니다. 최초로 직업병을 위한 국제적 연합이 구성된 것입니다. La fondazione nasce in un periodo storico molto particolare. L'Europa era in fermento per la grande rivoluzione industriale che alla fine dell'Ottocento ha animato molti dei paesi europei e negli ultimi anni si era focalizzata molto sui trasporti, facilitare i trasporti in un'Europa dove ci sono molti monti, le Alpi che bloccavano e rendevano difficile il trasporto. Fu deciso di costruire grandi opere, tra cui alcuni grandi tunnel. 터널 공사에 산업의 운명이 좌우됐던 19세기 말 유럽의 산업화 시대. 유럽 교통수단의 근간이 만들어진 시기였습니다. 터널 공사 현장에 수많은 근로자가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터널 공사 현장에서 약 10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죽음의 원인이 된 것은 기생충이었습니다. That was, say, causing gastrointestinal bleeding of the workers. But nobody realized that there was that problem around. They didn't And know so, that, yeah. yes, they didn't know. And so many people died for that. And it was so easy instead to protect them from that kind of war, because the problem was to wear the right boots, etc., and not to be barefoot into the mud. 터널 사건을 계기로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직업병을 예방해야 한다는 국제적 연대가 시작됐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1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And that was the good opportunity to realize that the health at work was a major problem, and was also the opportunity to save life and to better also construct and manufacture things. 직업병에 대한 관심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독일의 한 화학 공장에서는 1800년대부터 의료시설을 마련해 직업병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화학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공장. 이곳에선 언제 어디서든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1865년) 설립부터 150년 동안 성공적 운영을 해온 이곳의 비결은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경영 철학 덕분이었습니다. We have most of the chemicals which are available. We are dealing with around about 60,000 different substances,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is risk assessment and proper occupational safety and personal protection. We do a lot of training, and we can say injuries with chemicals are really rare in BASF, because people are experienced in handling chemicals. Safety procedures are very high, and we have a high standard of emergency medicine in case if a worker gets contaminated by a chemical. 사고의 위험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 대한 방책도 빼놓지 않습니다. 화학 노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빠르게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그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노출됐을 때 병원으로 이송하는 체계는 잘 돼 있지만 현장에서 이렇게 잘 처리하는 그 사업장에서 이런 잘 처리 시설을 갖춘 데는 없습니다. 산업보건 개념이 보급되지 않았던 1800년대. 이곳에선 일찍부터 근로자를 위한 의료진과 의료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근로자들의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철저하게 예방해 온 겁니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고 직업병을 예방하는 노력은 지금까지도 철저하게 지켜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의료시설. 이는 24시간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건강한 근로자와 안전한 일터. 그것이 결국 성공적인 경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It's a general philosophy to avoid occupational diseases and occupational injuries. We committed to a high standard of safety and a high standard of health, and this overall goal is part of our management system within BASF, and it's part of our responsible care philosophy. We are a member of responsible care, and so we try to drive sustainable solutions, and part of that is avoiding such diseases and injuries. 직업병의 위협은 아주 가까이에서 발생할 수 있고 과거의 문제가 현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환경에 의해서 노출되는 성면이 과연 우리나라 환자들에게는 어떤 분포와 성면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직업병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여기가 성면 광산들이 인근에 있습니다. 투스 파이버들을 계산을 좀 해보셨어요? 1960년대에 건축됐던 슬레이트 지붕에서 떨어지는 성면 파이버가 리터당 3만 파이버가 넘습니다. 작년까지 집계된 성면 직업병 피해자는 1,400여 명.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성면에 노출되었던 분들이 10년 이후에나 길게는 한 50년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현재에 와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에 성면 피크였고 그다음 2000년대까지 그게 사용되었다면 앞으로 2030년, 40년까지도 이 문제가 벌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의 시점은 이런 문제가 피크로 쳐닫고 있는 이런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신의 선물이라 불릴 정도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 건축자재로 각광받았던 성면. 그러나 현재는 1급 발암물질로 분리되며 우리나라에선 2009년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2000년대까지도 활발하게 사용됐던 성면. 그 문제가 이제야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25년) 동안 용접 일을 해온 한 근로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성면에 노출됐습니다. 가우징이 하면은 이게 그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면서 열로 확 불어내기 때문에 먼지가 되게 많이 나올 건데. 공장 전체가 문제지. 그렇죠. 그 마스크는 끼셨습니까? 네, 마스크는 아주 단단하게 해야 돼요. 노출 당시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는 것이 성면의 무서운 이유입니다. 이것도 성면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세가 점점 악화될 것 같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관리만 잘하면 괜찮겠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뭐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래 그 상식이 없었어요 지금. 지금 문제가 막 아주 보면 막 조심 많이 하지. 수십 년 전 성면을 다뤘던 한 화학 근로자들도 성면 피해자입니다. 성면 직업병으로 사망이 확인된 화학 근로자만 56명. 그러니까 운동 열심히 하시고.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빨리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식구들 보기도 좀 그렇잖아. 내가 건강해야. 억지로 묶고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또 뭐 아들이 뭐 결혼도 시켜야 되고 한다면서 빨리 추스려야지. 성면의 위험성이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 근로자들은 무방비 상태로 성면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했습니다. 1970년대 초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회사 들어가면은 안개가 자욱한 정도로 성면 먼지가 날려가지고 그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먼 데는 이 정도 성면 가루가 많이 날렸습니다. 그래도 뭐 성면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성면의 위험성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1969년에 설립돼 92년까지 가동됐던 이 공장은 25년 전 공장은 문을 닫았지만 성면 피해자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일했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성면은 건강뿐만 아니라 소중한 가족을 빼앗아 가기도 했습니다. 요 회사 아파트 전체가짜리고 그때 당시 이제 여자 앞에는 조그만 학생가 이제 기숙사가 바로 있었고 일반 가게라든지 일반 주택이 있었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제가 사진을 싹 다 불태워 다 버려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집에 찾아보니까 아기 들고 찍은 사진이 한 장밖에. 사내 커플로 만나 100년 가약을 맺었던 아내는 성면 질환으로 인해 38세의 젊은 나이에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한으로 남은 아내의 죽음. 가슴에 묻을 수도 지울 수도 없습니다. 1000만 번 후회해본들 아내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성면의 위험성을 몰랐던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만 같아 또 죄인이 됩니다. 그 나이에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신 그 집사람 생각하면은 지금도 생각하면은 눈물밖에 안 나오죠. 그래 저는 이제 뭐 웬만하면은 이제 잊어버리고 할라 해도 또 막상 또 오늘 요 하니까 너무 가슴 아프고 안 좋습니다. 직업 관련 성질환들은 우리가 원인을 알고 있으면 그건 100% 예방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예방하는데 얼마나 노력을 들여야 되고 또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고 얼마나 시간이 들어가고의 문제지 실제로 예방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직업병. 그래서 평소 직업병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28년 동안 소파 제작 일을 해왔던 이영만 씨. 베테랑 작업자인 그에게 직업병은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문제가 생긴 건 1년 전. 어쩔 수 없이 일을 쉬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떤가요? 아직은 좀 무리가 있네요. 해보니까 손에 아직은 힘도 그렇고 통증도 지금 있어가지고. 어느 쪽이 아프세요? 오른쪽이요. 괜찮겠지 하고 무심히 넘긴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팔꿈치 통증으로 시작해 2번의 수술을 하고 합병증으로 3개월째 재활치료 중인 이영만 씨. 처음에 하셨던 자세가 손을 이렇게 주먹을 꽉 쥐고 피는 동작도 힘이 모자르셨고요. 손가락을 벌리는 근육도 힘이 모자르시고 엄지를 위로 올리는 근육도 지금 힘이 모자르십니다. 자타공인 건강 체질이었던 그에게 직업병은 다른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다치기 전에는 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팔씨름도 웬만해서 다 이기고 이랬던 손인데 이 수술하고 이 손 다치는 바람에 이 아예 힘이 애들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같은 동작을 반복적으로 28년 동안 하다 보니 문제가 서서히 커진 것입니다. 누구든 소리 없이 다가오는 직업병에 안전할 수 없습니다. 직업병에 대한 관심을 갖고 스스로 예방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위험이 닥치기 때문에 누가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조심해야 되고 그래야 오래 그 직장을 다닐 수 있고. 직업병에 의한 산업재해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의 손해로 돌아옵니다. 산업재해로 인해서 1년에 발생되는 국내 손실액이 약 19조 원 정도 됩니다. 대규모 화학공장
19개를 질 수 있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이런 막대한 금액을 우리 소외계층 그 복지 증진이라든지 국가 기관 산업에 쓰인다고 한다면 훨씬 선진국에 이르는 길을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산업 현장에서도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공장에선 계단을 오르내릴 때 핸드레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칫 지나칠 수 있는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생활 전반의 기본 재료가 되는 갖가지 화학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시됩니다.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은 특별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기 관련 사고. 한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근로자가 배관을 정비하거나 기계 장치를 수리할 때 전원은 완전히 차단됩니다. 안전을 위해 2번, 3번 확인하는 것이 이곳의 기본 원칙입니다. 누군가가 전원을 공급하거나 에너지를 공급했을 때 작업자의 위험을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원이 실제로 다 제거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직원들이 좀 더 안전한 작업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피 테스트를 시작할게요. 유해가스 유출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뿌려지는 용액의 맛이 어떤 맛이 느껴지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예. 네. 사람마다 얼굴형이 다른 것을 고려해 마스크가 작업자에게 잘 맞는지 한 달에 한 번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맛이 느껴집니까? 안 납니다. 이렇게 철저한 안전 경영을 실천하는 이유는 직업병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예방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일을 하면은 어떤 형태든지 건강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일반 국민들이 저건 나하고 관계가 없다, 나하고 뭐 다른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더 많은 그 직업병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게임 회사에서도 근로자들의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바쁘게 서둘러도 늘 부족하게 느껴지는 출근 시간. 이곳의 출근 풍경은 다른 곳과는 다릅니다. 직원들은 출근길 교통체증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지부터 타고 있습니다. 시간은 거의 얼마나 걸려요? 한 30분, 40분 걸리고요. 회사에서 뭐 자전거 타는 거를 권장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주차장도 있고요. 예, 권장하고 있습니다. 야근이나 철야 작업이 잦은 게임 회사. 장시간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어깨나 목 부근의 통증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업무적 특성을 고려해 회사에선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자세 교정을 통해 직업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다시 일할 힘을 얻습니다. 저도 모르게 좀 꾸부정하게 약간 엉덩이가 아래로 빠진 느낌으로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최대한 등을 좀 꼿꼿하게 세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됐는데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좀 그 피로도가 한결 나아진 느낌이에요. 양호실도 마련돼 있습니다. 독감이 심한 것 같아가지고. 어제 병원 다녀오셨어요? 어제 병원 못 갔어요. 네, 그렇게는 갔다 왔고. 네. 이곳의 직원들은 자신이 아픈 것을 숨기거나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몸 상태가 좀 안 좋으셔서 140은 조금 넘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쉬시고 나중에 안정적일 때 한 번 더 재러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는 이것을 바탕으로 최대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 이것이 결국 회사의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2,500만 근로자들 중
한 해 산업재해로 피해를 보는 근로자는 약 9만여 명. 소리 없이 찾아오는 직업병은 상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치명적인 직업병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 우리 가족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병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È chiaro che il progresso va molto veloce, quindi spesso entrano nuove sostanze, nuovi processi, nuove modalità di lavoro, quindi le domande sono sempre nuove. Però l'approccio complessivo, cioè di prendere questo come un progetto aziendale, cioè prendersi cura della salute dei lavoratori, che è un bene della società, dell'azienda e anche dei lavoratori stessi, perché magari quando si è giovani si pensa solo alla carriera, al progresso, a 일하는 사람들이 1,000만 명, 뭐 더 치면 2천만 명이나 되는 우리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것은 나라가 건강해지는 거죠. 또 이 사람들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 이건 사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정말로 하나의 커뮤니티 속에서 서로 배려하고 그리고 즐겁게 일하고 이러는 것들이 좋은 사회, 건강한 사회, 직업병이 없는 사회, 이런 사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